그리고 저 1부에서 제가 빼먹어서 지금 잠깐 드리고 2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경품이 따로 없어가지고 지금 현존하지 않은 어떤 것을 미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철공소 뭐냐면 채권 같은 거죠. 이게 철공소 멤버십이 생길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들이 좀 쌓여야 이게 유의미해질 텐데 우선 아까 명식을 알려주셨던 부모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니,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아니, 누가 주동을 하셨나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입장하실 때 남겨주셨던 질문 메모 중에서 저희가 6개를 뽑았고요. 그것에 두 분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뭔가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첫 번째 질문이 리버풀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였는데 오늘은 질문들이 조금 다르네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월지 시지의 미토와 축토는 각각 화와 수로 보는데 십신도 바뀌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게 무슨 질문이죠?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네. 그 진술충미라는 어떤 사고와 관련된 그 글자들은 사실은 그 글자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충미는 원래 계절과 계절 간의 충기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토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여러 해석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축토다 그러면 그 계절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충기들이 그 전달이죠. 가을과 겨울에 어떤 충기들이 모인 것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로 축이라는 글자는 수의 어떤 성향들을 굉장히 크게 내포하고 있는 거고 또 미라는 글자도 역시 화기의 어떤 충기를 의미해서 이제 가을과 이제 그 어떤 계절의 그 절기죠. 그래서 미토 그러면 정말 거의 이제 아주 뜨겁고 건조한 거의 화와 비슷한 어떤 형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십신은 당연히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달라지지 않고요. 그냥 그 기운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의미는 그러한 기운들을 크게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명리학에서 지지의 네 글자, 천간은 글자들은 간목이다 그러면 그냥 간목 100%거든요. 그냥 순수한 기운이에요. 경금이다 그러면 무토다 그러면 무토, 토 100%, 양토 100%인데 지지는 이제 현실의 기운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목이 아니죠. 간목의 기운이 대표적인 기운일 뿐이지 그 안에는 무토의 기운도 있고 병화의 기운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지에 있는 이런 걸 지장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장간을 이제 읽을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고수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 특히 그 지장간을 읽은 지지 12개 글자 중에서 땅은 다 두 글자인데 토만 네 글자죠. 진술충미 네 개가 있는데 사실 진술충미 네 글자를 이해하면은 이미 이제 명리학을 이미 다 이렇게 그 내용을 확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잡한 글자들입니다.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분 안에 얘기할 수는 없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사실 진토도 역시 봄의 토고 술토도 가을 토니까 이 또 계절을 목의 기운, 금의 기운으로 사실은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봐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양의 기운의 극단인 미토나 음의 기운의 극단인 축토는 거의 오행상 수의 기운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축토는 개수의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 미토는 정화의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십신을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토나 미토의 정기, 즉 대표적 기운은 기토죠. 그래서 이제 그 기토에 그 일간에 맞춰서 그 기토에 해당하는 그 십신이 주도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네. 좀- 전 선생님이랑 강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많아서 되게 소외감 느껴요. 이게 다 이해하시는구나. 좀 제발 받아 적어. 자, 근데 이 계절도 계절이지만 이제 계절은까지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이제 일하고 년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축토와 미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 겨울의 축시는 정말 춥죠. 네. 그래서 이것은 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오미월 여름에 한낮은 정말 뜨겁습니다. 오시보다 더 뜨겁죠 미시가. 그래서 이때의 미시도 시지만 거의 이렇게 그 화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진술충리라는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이제 이른바 인터체인지적인 변화를 다 품고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의 해석에 따라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오가는 극단적인 이제 그 답이 나오기도 도출되기도 합니다. 네. 내공이 이제 여기서 갈리겠죠. 네. 첫 번째 질문도 너무 강력해서 진짜 좀 가격하네요. 네. 분위기가 갑자기 시작할 때보다 한층 다운돼가지고. 네. 근데 넘어가기 전에 또 네. 이거 드려야죠. 어느 분이 어.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왜 옆에서 안 받아낸다? 예. 싸우진 마시고요. 네. 네, 나중에 꼭 드릴게요. 받아가세요. 네, 뭐 네. 양도도 가능합니다. 네, 어느 분,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내 건가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요. 네. 두 뭐죠? 번째 질문은 모든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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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에 비겁이 있어서 결혼을 2번 한다고 나오는데 파혼을 2번 했으면 결혼 1번 한 걸로 퉁칠 수 있나요? 네. 이거 되게 궁금해지는 질문입니다. 네. 네, 되게 통상적이지 않은 임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지에 비급이 있다고 왜 결혼을 2번 한대요?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주인공분이 손을 들어 그런가요? 앞에 계셨군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산은 하나도 없으면서만 의무 막판에 결혼은 원래 그 서류상의 인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정식 절차에 의한 서류상의 인연, 뭐 국가 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그러면 만남과 이별이 있으니까 그게 한번 헤어져서 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주 상담을 하는 어떤 상담가들은 너는 이혼수가 있으니까 연애를 100번 이상 뭐 해봐라.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고 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일주가 어떻게 되시는데 임자. 왜요? 어떤 의미죠? 예. 좀 이해가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일주? 아니 비견도 아니고 급제네 뭐.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슬쩍 비견하고 급제하군요. 네. 부산하고 대전 사이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일지의 겁재가 비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갑자기 상관이 있어졌나요 지금? 예, 겁재는 이제 경쟁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라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경쟁하는 세력을 밑에 가지고 있다는 건 그것도 특히 이제 남편 자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 자리에 경쟁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를 놓고 단순한 형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뭐 합으로 뭔가가 끌고 가지거나 해서 희석이 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또는 운에서도 그러면 저는 별로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확률상으로 이제 일지에 놓여질 수 있는 십신이 10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일제급제의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그건 사실 아 실제로 그렇군요. 일제급제의 제왕이 이혼율이 가장 압도적 1순위. 근데 라고 중요한 할수 건 있고요. 파혼도 이혼으로 볼 수 이제 있는데. 문제는 파혼인데 네. 저는 결혼의 여부를 그러면 명리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박프로하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역시 오늘도 싸우시네요. 예. 또 해보신 거는 또 다르죠. 네. 제가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우주는 등기소를 열람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결혼했다 안 했다 별 중요하지 않고요. 네.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뭐 동거를 하고 같이 살고 양쪽 집안에서도 거의 뭐 두 사람이 그냥 뭐 결혼했거나 결혼한 것으로 인지하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다 인정한다면 그거는 혼인 관계죠. 예, 혼인 관계라고 할 수 있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막 혼인 신고도 했는데 왜 첫날부터 싸워가지고 네. 첫날부터 싸워가지고 아예 뭐 요즘 뭐 허니문 이혼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첫날부터 싸워가지고 뭐 살기도 전에 박살났다. 그러고 나중에 서류상으로 이혼했다. 그럼 이걸 결혼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옛날에는 이제 글자 그대로 그 결혼이 제도였습니다. 그 제도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록이 중요했지만 특히 이제 개인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근대 이후부터는 결혼은 제도가 아니라 이제 그 각각의 삶의 주체인 인간들이 선택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혼을 2번 했다고 해서 저는 뭐 연애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결혼의 개념은 실질적인 결혼 행위. 그러니까 그 기운을 나눴어야 되는 건가요? 같은 공간에서? 그렇죠. 같은 공간에도 하여튼 아니 사실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하고도 부부가 아닌 부부들도 있어요. 사실 몇 년 동안. 또 특히 요즘은 젊은 커플 중에서도 결혼하고 난 데도 섹스리스 하자마자부터 섹스리스 커플들도 되게 많고요. 뭐 좀 떨어져 있고 뭐 또 실제 두 사람 다 각자 일에 팔려가지고 두 사람의 합의해서 뭐 잠자리를 안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굉장히 이제 경우의 수가 다양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행위는 화학적 행위로 봐야 된다. 그냥 단순히 서류상으로. 그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보쌈 같은 걸 한 이유가 뭡니까? 결혼을 제도적 서류적 행위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한번 한 걸로 치는 거죠, 그죠? 형식을 갖춤으로써 결혼을 한번 한 걸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사실상 눈가리를 내가 그러고 싶은 거죠, 뭐. 내가 결혼 한 번 한 걸로 하고 싶은 것이지. 그것으로 이 사람이 결혼을 한 번 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본인 이야기인지는 전 모르겠고 친구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네. 파혼보다는 결혼을 정말 했다고 하는 그 감정이 더 중요한 거네요. 이걸 퉁을 치려면. 그렇죠. 그것보다는요. 일지에 이제 강한 급제나 제왕의 글자를 가지게 되면요. 사실은 제왕이 왜 제왕입니까? 왕은 2명이 없거든요. 왕은 언제나 최후의 혼자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다 자기가 먹여 살려야 돼.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 진짜 정말 고독한 결단을 마지막 내려야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왜 급제 제왕 같은 경우에 이혼율이 높냐면 사실은 그 본질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혼자서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 혹은 그 많은 조직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사람이 그 짐지기가 두렵고 힘들어서 가정으로 도피한 경우거든요. 다른 역할이 있었네요. 그렇죠. 다른 역할은 다르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정말 혼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고 어떤 그 분야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한 예를 들어서 박사과정 한 2, 3년 차에서 논문이 좀 한번
지도교사인데 빠꾸 맞고 이러면서 이제 확 거기서 에이 시집이나 가버릴까 하고 그때 소리를 봤는데 또 덜커덕도 네. 돼가지고 별로 사귀어보지도 않고 결혼을 해요. 그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근데 결혼한 지 한 이제 1, 2개월 뒤부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걸 도피처로 결혼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서로 다 안 재봤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큰 갈등이 되고 막 쳐박고 그리고 본인이 본래부터 자기는 이제 일지 비급이라는 것은 엄청난 신강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내 신약하면 아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내 경제력도 문제가 있고 더러워도 같이 살자 뭐 네. 이렇게 살 텐데 신강하니까 아이고 내가 네 없으면 못 살 거냐 이 개새끼야 그러고 그냥 훅 하고 그냥 선생님 미성년자분이 아 미성년자. 네 요즘 미성년자 개새끼는 욕도 아니야. 뭐 대통령 보고 독재자라고 하는 세상인데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들도 똑같은 인풋이 왔는데 아웃풋에 대한 주체적 결단력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주체적 결단력이 이제 결국 우리는 이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 비급제의 재앙의 이혼은 이미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먼저 한 거예요, 일찍.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급제자가 영원히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는 한 명의 그 배우자를 가지는 것보다 자기가 꿈꾸는 어떤 그것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만혼을 권합니다. 네. 조금 남들보다 좀 늦게.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힘들더라도 자기가 꿈꾸고자 하는 것을 먼저 이룬 뒤에 그때 결혼해도 절대 늦지 않다. 오히려 더 훌륭한, 더 독립적이고 당당한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못 참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하면서 이제 일순간에 또 이 본래 이렇게 또 센 것은 약한 거는 무너질 것도 없는데 이 센 힘들은 또 부러질 때 타격이 커요. 그리고 이렇게 또 꼭 무너질 때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면서 이제 다른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허다히 존재합니다. 그런 뜻이지 뭐 결혼을 두 번 파혼했으니까 한 번 결혼한 거로 퉁치자 뭐. 그럼 두 가지 정도를 살피면 되겠네요. 내가 도피처로 결혼을 선택했었던 건지.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랑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두루두루 서로를 좀 많이 알고 난 뒤에 네. 예, 만혼을 하시는 것이 네. 너무 앞에 계시니까 좀 그러네요. 아니 친구분 얘기야. 근데 이 극신강한 사람이나 또 극신강한 통하는 극신약한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선택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하면 훅 하고 선택해요. 일단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논리를 만들어. 논리를 차근히 만들어놓고 난 뒤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선택 후 논리를 만드니. 네, 근데 이제 그게 극신약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논리를 만드는 게 이게 뒤에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면 괜찮은데. 자꾸 만들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네. 할수록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하다가 어느 순간 버스트 아웃. 네. 뒤에서 안 보시겠지만 두 분이서 앞에서 막 이러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순찰 문제 같은 것들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옛날에는 여성이 자기 어떤 신분 상승이라든지 자기의 지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이제 뭐 남편의 입신양명이나 자손이 이제 성가하는 것들과 관련돼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는 완벽히 이제 변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사주를 보러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여자를 먼저 알지 말고 그 다음에 남자를 먼저 알지 말라. 그러면 남자를 먼저 알게 되면 자기가 명예를 취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성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여자를 많이 먼저 알게 되면
재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여성 한 명의 어떤 금전적 가치 뭐 그렇게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저는 보통 100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게나 많아요? 야, 그럼 나는 2천억 버는 건가? 그럼 뭐예요? 수재성인데 다 흘러갔잖아요. 네, 그래서 2천원만 원만 남았잖아. 그래서 한참 공부하고 사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나이에 자꾸 그 여성에게 너무 눈길을 주거나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남성에게 너무 눈길을 주게 되면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자기 개인의 어떤 성과, 사회적 성과라든지 능력을 먼저 기른 이후에 남자나 여자를 만나도 아무 문제, 오히려 더 좋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참 아직도요. 저도 상담을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박프로님만과 직업적으로 하진 않으니까 뭐 제가 만난 상남자는 뭐 박프로님이 만난 상남자보다 극소수 적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성분들 중 아무래도 또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겠어요. 남자들은 상담을 안 와요. 네. 남자들이 상담했을 때는 이미 망가져서 온 거야. 그래서 진짜 어리석어. 내가 늘 하는 말이죠. 좀 일찍 오지. 근데 남자들은 당하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남한테 의존하려 합니다. 미리 좀 도움을 청했으면은 미리 의견들을 두루두루 들었으면 그냥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핀셋으로 막았을 것을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이제 상담을 오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리석어요. 사실 보면. 근데 그 아직도 문제 아무리 압도적으로 여성분이 많은데 아직도요. 그런 봉건적인 생각을 지닌 여성분이 아직도 있어요. 네. 결혼으로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 네. 그냥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거나 뭐 신분 상승을 깨하려고 해서 아까도 뭐 그런 비슷한 걸 그 방송했는데 저도 한번 그런 경우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여성분이 톡 들어와가지고 사주를 3개를 쫙 까는 거예요. 세 개를 쫙 까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냥 당연히 뭐 봐도 남자 사주겠지인데요. 이 사람은 나이가 29인데 깔린 남자 사주는 다 40 후반에서 50 정도. 스폰서.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놈을 셋다 자기를 자기를 쉽게 말해서 첩으로 애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느 놈한테 줄을 쓰면 100억 좀 생기겠냐. 제가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남자를 한 20명을 가져온 거예요. 20명. 현실적인 참. 네, 근데 저는 보면 20만 원이니까 1인당 5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을 벌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들 다 필요 없고 당신 사주가 그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삐져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럼 5만 원도 못 버는데? 네, 5만 원도 못 버는데. 기회를 놓치셨어요. 좀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가 돈복이 없구나 항상 느끼는 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할인해준다고 했어요. 역시 명리학자도 자기의 앞니를 못 보는군요. 굉장히 파격적이네. 20% 할인 들어가는 거예요. 20만 원 들어가면 그럼 80만 원 벌었잖아. 네, 저희가 원래 이래요. 저희 녹음할 때도 질문 하나 들어오면 이렇게 막 3,000%로 빠지고 4,000%까지 갔다가 5,000%에서 돌아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4개의 질문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삼형이 10년 대운에서 생기면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혹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삼형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신사회도 있고 진술충미 쪽도 있는데 이제 형이라는 건 형벌을 가하는 것도 있지만 형벌을 받는 입장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명을 가지면 굉장히 힘이 강건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사명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사명을 두려워하는 거 보면. 그래서 사명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내가 형이잖아요. 어쨌든 형벌을 받는 거죠. 뭐 땅의 형벌이든 뭐 인간의 형벌이든 형벌인데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굳이 형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형이 들어왔을 때를 이 사람이 뭔가 강건한 어떤 승부수를 띄우겠구나 해서 보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좀 좋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대신 이제 뭐 운전을 업으로 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문서나 서류를 이렇게 오고 가게 하는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를 좀 당부드리죠. 근데 이렇게 입시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크게 뭐 사고 날 게 없으니까요. 네. 나쁜 짓 안 했으면. 네, 우리가 형, 충, 합, 평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합은 서로 묶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왼쪽 발을 오른쪽 발을 서로 묶으면 아우 그래. 묶는다기보다 이렇게 이게 서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지 이렇게 우리 스크럼을 짠다, 어깨 동무를 한다. 우리 시위할 때. 그럼 막 없던 힘이 생기죠. 왠지 내가 힘이 세진 것 같고. 그렇지만 백골단이 막 또 도망갈 때는 빨리 풀고 각자 튀어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덜 잡히는데 그때도 미련한 놈들은 계속 스크롤을 끼고 있어요. 그럼 한 놈 잡힐 게 세 명이 잡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합은 좋고 뭐 충은 나쁜데 그게 아니고 이 명리학의 위대함은 동양학의 위대함은 좋고 나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쁜 거야 합이. 합을 빨리 풀고 각자 튀어야 되는데 미련하게 계속 묶여 있어서 한 명 이놈 때문에 내가 잡혀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끌려 들어가는. 야, 이게 합이. 충은 여러분 부딪혀서 깨지는 게 아니고요. 부딪혀면 뭡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이크. 네, 에너지가. 쫙 부딪히면 모든 물질 운동은 부딪히면 에너지가 발생해요. 가만히 우리가 조용하게 있는 것보다 조용하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봐야 뭐가 생깁니까? 근데 우리가 치열하게 무슨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한다. 그럼 뭔가 하여튼 우리에게 서로에게 지적인 자극이 된다든가 뭐 새로운 결론이 도출되겠죠. 혹은 예를 들어서 뭐 노사가 대립한다. 그러면 뭐 당장 뭐 불안정해 보이긴 하지만 그 자체를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해가는 과정이고 자본 또한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그 역할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충이에요. 네. 그 충이 없이는 절대 진화하거나 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형은 뭐냐? 충은 부딪히는 거라면 형은 타이드업 진짜 꽁꽁 묶는 거예요. 구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묶이죠. 네. 다음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은 링게르로 구금당하죠. 네. 그러니까 혹은 근데 형의 재밌는 점은 이렇게 당하거나 혹은 그런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남을 묶는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절대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시험에 쳐서 어떤 입학 시험을 쳐서 붙는 것도 권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어떤 권력을 가지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그 권력에 묶이는 것이거나 라는 두 개의 극단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은 합충에 비해서 가장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두면 가장 그 폭이 큰 운동이에요. 그래서 형이 된다고 해서 이게 시험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리하다는 거는 그냥 붙을 것을 그냥 뭐 어설프게 수속으로 붙는다는 그냥 붙어도 어설프게 수소로 붙는 거예요. 아이쿠 이런 수석이네. 예, 이게 형이에요. 그냥 승진해도 되는데 최연소 승진하는 거예요. 바로 대표이사가 막 되고 막. 뭐 저처럼. 뭐 이런 이게 형입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을 칠 때 경쟁을 할 때 형이 걸리는 것은 조금 제가 말하는 인사신 사명에 관한 것이죠. 축술민은 또 달라요. 형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또한 동시에 입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또 하다가 뭐 피가 쓰러져서 왜 실려가는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없던 지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끌려가서
6개월 동안 일어나고 시험 조지고 못 치고 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시험 칠 기회조차 네. 갖지 못하는 수도 있는 것이 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유동성이 강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겠네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 자기 스스로 이것을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스스로 묶여버리면 돼요. 네,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일절 안 제가 늘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41살인가? 40살 때 사명이 들어와요. 그때 저도 수능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저를 그 고시원에 묻겠다고 하니까 두 분 선생님께서 뭐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하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 힘드실 것 같은데. 잠깐 헤어져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이 방 어디인가에 낯선 남편이 있어요. 누군지 말씀 못 넘어가고요. 드리지만. 예. 네.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예.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한 명 빠졌네요. 예. 크게 놀랐네요. 네, 그러면 세 번째까지 했고요.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 네 번째 질문도 약간 말씀이 길어질 수 있는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오행에 맞는 대중음악 장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도남은 국악당에서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선생님, 근데 질문이 질문이 조금 더 깁니다. 참고로 저는 금재성이 연간의 고립이라 적성은 발라드인데 메탈 음악을 좋아합니다. 상관이 있고 지장간에도 깔려 있어 사회 반항적인 음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럴수록 상관 경관을 하여 생활이 힘들어지는 형국입니다.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생활이 힘들어요. 물론 음악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책 한 권 정도가 필요한 분량인데요. 여러분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시면요. 우리 한글이 전부 다 사실은 그냥 뭐 가나 기역 니은 티글 리어 아야 어요 오요 이게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종과 그 지편전의 학사들이 정말 뛰어난 이 철학자들이었다라는 거, 철학자이자 과학자들이었다는 것이 그 해례본을 보시면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되고 정말 무릎을 칠 만큼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정교한 이 철학적 기반 위에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정악부터 민속악에 이래까지 우리의 전통음악도 철저하게 이 오행의 질서에 의해서 교육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우리나라 한반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제도 얘기 좀 했지만 목기운이 특히 아주 강한 나라라서 아무래도 이제 오행 중에서도 목의 성분이 강한 목과 토의 성분이 강한 왜냐하면 목의 성분이 강한데 조선 삼국시대 조선 고려 조선이 전부 왕조를 우리는 최소한 굉장히 500년 단위의 왕조를 겪어왔잖아요. 사실 중국에도 그냥 200~300년 이상 되는 왕조, 길게 가는 왕조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잡았다 그러면 기본 이성일 급한데 500년이야. 그래서 이제 이 왕조와 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환경을 우리는 굉장히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목과 토를 왕조는 권력이니까 이제 토의 음악이죠. 목과 토의 음악이 굉장히 강해서 근데 방금 질문처럼 헤비메탈 음악 또 헤비메탈은 주로 이제 뭐 헤비메탈도 약간 쓰레기 음악들은 있지만 굉장히 그 대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른바 현상의 질서나 기존의 제도에 대한 굉장히 폭력적인 그 저항을 담은 음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음악은 그 글자 그대로 그 재료의 측면에 있어서나 철학적인 오행직기면서 금의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독 메탈 음악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80년대 그렇게 세계적으로 메탈 음악이 지금 힙합처럼 유행할 때도 한국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스쿨 밴드들만 아각거렸지. 절대 이 주류 질서에 못 들어왔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메탈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메탈은 경금이거든요. 금극목인데
한국이 간목이라면 일본은 을목이에요. 근데 을경 합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어가 약간 불안정함, 굉장히 날카로운 발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침이 없다 보니까 발음이 굉장히 공격적인데 라우드니스나 이런 일본의 그 80년대 메탈 세계적인 메탈 그룹들 보면요, 일본어의 그런 날카로운 발성을 가사를 그거를 메탈의 음악에 활용했어요. 그래서 서구인이 듣기에도 뭔 소리는 뭔 소리인지 무슨 알도 모르지 일본어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일본어 말이. 그래서 야 이것도 을경합금이고 갑경충인가?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상하게 한국어로는 메탈 음악이 다른 한국도 성공을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모든 음악에도 오행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특히 우리 음악은 아예 처음부터 그 질서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 그 질문인 이 땅에서 메탈음악에서 먹고 살기는 어렵다. 이게 여기에 이 터와 기운이 맞지 않다. 그래서 얘기를 하실 때는 좀 슬프게 너무 안 맞아. 얘기를 슬프게 하면 안 돼. 지금 와 계시거든요. 너랑은 안 맞아. 어렵다. 그래서 계속 상관경관의 자세를 내 인생의 모토로 삼으시면 계속 하시고, 그래도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저기 어디 계시나요? 계속 저길 쳐다보시네요. 몰라, 그냥 나 이쪽에 있어. 그러다 강한 기운이 느껴져 그냥. 근데만 아직 저기서 손들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또 그렇게 연결이. 안 드려도 되겠다. 그러셨군요. 네. 많이 힘드신가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명식도 봤잖아요. 명식이 이제 그 월에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반항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 또 일지가 이제 정미 이렇게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상관경관 같은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걸로 이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의 의미보다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대로 좀 해결하시는 게 합리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내분께서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요. 예술가에 이렇게 같이 사는 기분이 있죠. 네. 우리 오늘 두 번이나 또 질문을 주셨네요.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극신약 영인 명식에서 대운과 세운도 일간을 극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극신약인 명식에서 극신약 영인 명식에서 빵점. 나네. 대운과 세운도 일간을 극하는 시기에 어떻게 저는 대처해야 할까요?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큰일 났다. 사주 뭐 전반을 좀 들여다봐야지만 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극설이 이제 교과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극신약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설기가 굉장히 강해서 신약한 경우가 있고, 또 극이 너무 지나쳐서 신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양자가 앞뒤로 때려버리면 이게 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 그러면 우리가 주변의 어떤 세력에 다 휩쓸릴 것 같지만, 특히나 이제 양기 같은 경우에는 종을 잘 안 하는 게 있고, 버티는군요. 또 버티는 거죠. 한번 싸워보자 죽더라도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음기는 진짜 죽는다니까. 음기를 가진 어떤 기운들은 쉽게 그것과 좀 타협을 하는 게 있는데, 타협을 할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양쪽에서 때려줘야 된다. 설도 있고 극도 있으면 아예 그냥 그 세력에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뭐 설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인성을 찾아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뭐 극신약 영이다 그러면 그 운이 극설이 같이 묶여서 가면 그냥 그 운을 그냥 받아들여서 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냥 어느 한쪽으로 이제 설만 있고 아니면 극만 있다 그러면 좀 버티기로 들어가는 그 운을 약간 극복해내려고 노력하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죽돌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풀이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똑같은 빵점이라도 그래서 식상이나 재성이 많은 빵점하고
관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재성이 네. 좀 있는 빵점은 완전 다릅니다. 관성이 많은 빵점은 무조건 내 목에 칼을 들인 관이 이제 나를 극하기 위해서 목에 칼을 대는 형국이고 그냥 식상이 많아서 빵이 된 사람은 내가 좀 피곤하긴 하지만 내가 그냥 내 돈 뜯어가는 정도, 그냥 삥 뜯어가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내 자식이니까 줄 수 있다. 네. 이런 마음으로 그거랑 내 목에 칼 들이대고 잠깐만 돌리면 목에 칼이 들어온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슬로서 빵점인 사람은 그렇게 대운과 세운이 뭐 그렇게 그 자기를 거랭해 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식상이 많기 때문에 식상 제살이 될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한신을 아름답게 쓰게 될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관성이 많아서 빵점인데 또 관성 대운 세운이 왔다. 이거는 죽음입니다. 진짜 까불다가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이제 관성대운 관성년에 였거든. 쓰러져서 이제 생사불기를 이제 막 생사불명에 빠진 해가 바로 그때였는데 이때 제일 최고의 그렇지만 그러면 그때 우린 다 죽게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이때 최고의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탈출 비법이 있어요. 자, 관이 이렇게 왕성할 때는 식상으로 제압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 이럴 때는 최고가 뭐겠어요? 그렇죠. 인성으로 관을 설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이 나오시지? 아니 창규보다 나으신 분들이 여기 너무 많습니다. 창규야. 깜짝 놀랐어. 솔직히 말하면 혹시 너 고등학교 나왔니? 아니, 웬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4년을 하면 정말 제가 졸업증 다음에 들고 올 거예요. 네. 네, 졸업증 들고 올 거예요. 네. 네. 난 대학도 안 묻는다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들고 올 거예요. 네. 그래서 관이 강해서 쓸 때는요. 이때는 절대 비급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때 비급을 지키려다가 하다가는 관에 완전 관역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적진에 강할 때 그래 한 붙어봐 하면 바로 화살 맞아서 가는 거죠. 이럴 때는 몸을 숙여야죠. 연구 없다 그러고 이렇게 적들이 어디 갔지 얘가 하고 찾아만 이때는 절대 비급을 용신이라도 쓰면 안 된다 이거. 이럴 때는 희신인 인성으로 살살살살 달래서 관성의 힘을 아주 달래야 되는 겁니다. 때는 조용히 수도한다는 마음으로 인성을 쓰세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평소에 하고 싶은 공부 있을 때 이때 하는 거 이때. 그렇게 되면 또 관의 힘을 끌어와서 인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하는 공부는요 꼭 뭐라도 이렇게 뭘 건지게 돼요. 명예로운 어떤 뭐 그게 졸업장이 됐건 그러니까 학위가 됐건 뭐 자격증이 됐건 뭐 하다못해 뭐 생각도 안 하는데 재물적 이익과 연결이 되는 이런 걸 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인성을 관을 쓰라는 인성을 쓰는 것이 최고다 이거. 혹은 나 공부하고는 상관없고. 나 공부하고는 너무 인연이 멀다. 그러면 이럴 때는 땅이라도 보러 다니세요. 이거는 땅을 보러 다니려면 많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차로 갈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최소한 관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 그다음에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재수 좋으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그게 있으면 큰 돈 벌기도 하죠. 차라리 산과 덜을 쏟아내는 게 차라리 낫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같은 극신약 분의 질문을 받으시고 강프로님이 굉장히 흥분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지나오신 세월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되게 그때 공부를 하신 게 또 지금의 강원쌤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셈이죠 결국은. 저도 굉장히 극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완벽히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 주변 상황을.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아깝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저같이 이제 음간으로 신약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강원 선생님은 이제 양간으로 신약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자기는 일제의 편인이라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저같이 음간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맞닥뜨려서 막 싸우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양간들은 어쨌든 힘이 좋아서 그 기운 자체가 에너지가 좋아서 좀 맞닥뜨려서 싸우고 다투고 해도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싸우면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서 엔간하면 좀 참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질문 주신 분은 양간이신지 은감이신지 저희가 좀 네. 개수 은간이세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관이 극한. 관이 왔습니다. 관이 왔을 때 힘드신 거군요. 네, 관이 왔을 때 힘드실 때 공부하시라고. 네. 네, 얼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되게 짧고 굵네요. 네. 일지가 기구신인 분들께 조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지라고 하는 건 자기 내면적 심리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지가 기구신인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한 어떤 외부의 어떤 의견들을 다양하게 좀 들어보시고 어떤 일들을 항상 하시는 게 좋고요. 자기가 정말 선택한 부분들이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자기 스스로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일지의 기구신이다 그러면 보통은 좀 다 그렇진 않지만 생각에 약간 꼬인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지 편인을 아니면 독단적이고. 예.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일지 편인 같은 경우도 저도 일지 편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생각이 가끔 꼬일 때가 있고 그럴 때 남들하고 소통하거나 대화를 하지 못하면 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지가 기구신의 어떤 의미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하고 반드시 합을 이루는 형태로 그 기구신을 좋은 방향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아주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강프로님? 예. 그러니까 이제 일지가 기구시는 얘기는 사실 사는데 좀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좀 나는 왜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뭘 한 번에 안 되지? 남들은 쉽게 얻는 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얻어야 되지라고 중얼거리시는 분들은 다 일지가 기구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우리 대충 다 힘든 사람들은 다 일지가 기구시네요.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 거기에 매달리시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그래 나는 뭘 얻는데 힘이 많이 든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억울하지만 어렵게 얻는 대신에 얻은 것은 어렵게 나간다. 쉽게 나가지 않는다. 쉽게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쉽게 얻는 건요 쉽게 나갑니다. 우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요 쉽게 나가요. 근데 어렵게 얻는 것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렵게 못 얻는 거죠. 예, 그게 억울한 거지. 그게 일단 어깨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근데요 차라리 계속 없는 게 낫죠. 있었다가 없는 게. 네.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네. 좀 있었다가 너무 쉽게 있었다가 없어지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초장급발, 개급발이라는 건데 네. 이게 더 견디기 힘들어요. 차라리 계속 없는 게 나아. 만약 못 얻을 거라면. 너무 가슴 깊이 왔다. 근데 그런 그 좀 각오를 좀 다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 저는 나쁜 게 아니다. 절대. 좋고 나쁨은 없으니까요. 어디 계시나요? 빨리 드려. 채권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우리? 채권을 드려. 네. 채권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저희 시간이 되나요? 아까 질문하신 예. 네,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 질문이 뭐셨죠? 그 일지 부부
부부 일지 동인 사람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를 하셨고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부부가 일지 동이고 월지도 뭐 이렇게 육합은 아니지만 네. 사막을 반납이 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야, 실전이 왔다. 실전 사례가 왔어. 아주 정말 저희 어린 중학교 딸이 아니면 네. 정말 너무 이제 뭐 이미 다 끝났을 사이인데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단식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네.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다 어긋난다면 그렇다면 그냥 원국의 상생상국이나 생국제약이 더 중요한 건지 네. 그 비율을 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나 질문의 여지를 이해해서 지금 질문의 여지는 뭐냐면 일지동과 월지압보다 저도 방금도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행의 생극재화다 전체 그리고 그 조화와 다음에 서로의 용신의 서로 상호간의 배치 이게 사실 제일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는 데 있어서의 실제의 그 부부로서의 호흡은 일지의 관계를 보고 다음에 그런 화학적인 관계는 월지를 보고 또 서로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은 일간을 보고 이런 그리고 또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또 나의 일간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지지에서 천을기인이 어디에 놓여 있냐 없냐 여부 그리고 그 천을기인이 형충 공망 되냐 안 되냐의 여부 사실 뭐 쭉 있죠 그 뒤에 이제 그 뒤에는 이 앞부분의 그 오행의 생극재화의 를 이제 다시 이렇게 보강하는 이제 강론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제일 최우선하는 거죠. 최우선하는 거고. 10%는 차지하지 않아요.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러시니까. 네. 근데 안 원래 아까 생일에 한 분이 틀린 거 아닌가요? 이제 한이 많으셔 지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원래 90%가 악연으로 만나기 때문에 남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도 과거의 고서에도 궁합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오는 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인연 숙세례라는 표현만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까 전생에서부터 비롯됐으니까 이건 잘 모르겠다 사주적으로 못 풀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밑에 일지가 같다는 건 어쨌든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합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는데 사실은 사주의 전체의 생극재화가 우선시 돼서 고려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일예일 뿐인 거죠. 사례. 그러니까 일지가 같으니까 너는 무조건 좋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질문 받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부부분께서 양보해 주신 멤버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뒤에 커플도 그렇고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래 상담을 해봐도 아주 간단한 두 개가 채운 커플은요 진짜 만나기 어려워요. 일지동의 월지압 이 커플 자체가 어려워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지동이 되려 그러면 최소한 확률 12분의 1이에요. 네. 그렇죠? 네. 12분의 1 이게 낮은 확률인데 월지합까지 되려 그러면 네. 일단 이 두 개만 갖추려 그러면 거의 한 30분의 1 확률로 떨어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참 그런 힘든 확률을 맞추고도 여왕이 되고 싶으시면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됩니다.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오늘 현장에서 남겨주신 질문에 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2부를 채웠고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포스트잇은 제가 킵해놨다가 다음에 방송에서 혹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바로 이어가죠. 바로 이어가요 또.
또 항상 이렇게 쉬셔야 되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제는 뒤풀이가 없었고 오늘은 있잖아. 근데 빨리 선생님, 먹으러 가자. 네, 일단 이제 방송상으로는 한번 끊어야 되니까 네. 멘트만 할게요. 잠깐 화장실. 네, 일단 끊고 3부는 여기 잠깐.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